EMA 프레스 브리핑 14시간 전에 있었죠. 그래서 EMA 브리핑 치료제 관련 내용 존버 홀딩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16분경부터 8개 치료제를 평가 중이고 5개 치료제는 진전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중 3개 이상이 올해 말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2개 정도는 이번 달 말까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바로 리제네론과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 그쵸?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승인 멀지 않았습니다. EMA 4일자 브리핑에 대한 단상 T가창지기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는 두려움을 용기로가 아니라 용기를 행동으로 할 땐가 아닌가 싶네요. 주주님들 조금만 더. 그래서 체크할 내용은 뭐냐, 브리핑 시 언급한 8개, 5개, 2개는 어떤 제품을 의미할까요? 현재 코비드 EMA 치료제 목록 렘데시비르밖에 없죠.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것 다 알고 계시고요. 효능, 유효성, 가격 경쟁력 다 떨어지죠. 나머지 8개가 롤링 유비 중이거나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상황이다. 여기에 신약도 있고 약물 재창출도 있습니다. 8개는 승인 전에 있는 전체 치료제 수입,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드렸다시피 프렉에서 안전위원회에서 아젠다 올라온 것은 바로 레그담비박과 리제네론, 그리고 다음 단계인 챔에 올라올 아젠다는 셀트리온과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리제네론 두 제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1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챔에서 승인 권고가 날 이 두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게다가 통상 2개월 걸리는 EC 집행위원회 사용 승인은 위의 브리핑에 의하면 이번 달에 신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간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항체 치료제 허가 초읽기 셀트리온 시장 우려 정면 돌파한다. 우리 셀트리온은 항상 실력으로서 이 모든 노이즈를 극복해 왔고 실적과 실력으로서 모든 부분을 증명해 왔습니다. 큰 그림에서. 그래서 레키노라 가격, 효능, 변이 효과 등 경쟁력 과처.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언급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레키노라 그리고 리제네론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항체 치료 중에서 시판 허가 신청서를 EMA에 제출됐고요. 이제 리제네론 2개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체크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는 세계 곳곳에서 일상 회복에 따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항체 치료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라일리 항체 치료제 밤나니밥, 앱테세비밥을 1조 5천억 원치 추가 구매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철회할 때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7,700명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전 같은 요일에 비해 신규 확진이 45% 늘었다. 이번 환자는 1,200명으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에서 6개 주가 전체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하루 확진자 수는 4,523명으로 직전 주에 2,850명보다 59% 늘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 레키노라는 2개 약물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항체 칵테일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단일 클론이기 때문에 항체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죠. 단일 항체 치료제이면서도 안정성과 효능이 우수한 편이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항체 치료제 중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역 당국도 가능한 한 다수의 코로나19 치료 옵션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유럽 지금 정식 승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치료제의 시대의 개막 그리고 셀트리온 레키노라의 시대 곧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독일 신규 확진 34,000명 역대 최다라는 소식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이제 치료 중심으로 간다. 예방 중심에서 치료 중심, 확진자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백신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 확진은 코크세인은 상피세포를 통해 감염이 된다. 감염을 직접적으로 막아내는 부분이 어렵다고 제가 늘 언급드려왔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러면 치료제의 시대의 개막이다. WHO 유럽의 코로나 다시 급증한다. 재확산 진원지 됐다.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팬데믹에서 엔데믹,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4차, 5차 끊임없이 가고 있다. 이제 백신이 뿌려졌기 때문에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국내에서도 속보, 하루 새 20명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 382명. 이제 위중증과 사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위드 코로나, 결국 치료 중심으로 간다 라고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의협에서도 코로나 환자 중증 악화 차단해야 된다. 항체 치료제 우선 투약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 하려면 중환자 급증 대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병원의 시스템, 의료 과부하 시스템을 막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우선 투여된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경증 환자의 중증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협 진단이 나왔다. 항상 말씀드리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위드 코로나 11월 1일 시행됐으며 4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10개월 만에 최대였다. 5일 의료 전문가들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방향성을 주제로 자담회를 열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회 위원장,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 외상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의협은 경증이더라도 고위험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항체 치료제를 우선 투약하거나 조기에 병원 이송을 결정하는 등의 조치들이 생활치료센터의 운영과 재택치료 시스템에 접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도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언급했던 부분, 천은미 교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의협은 중환자 전담 의료 인력은 단기간 훈련으로 확충된 것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병실이 남아도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아닌 타 질환의 중환자 병상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코로나19 중환자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결국 조기에 치료해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를 막자. 그래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결국 코로나19 환자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가 파손되거나 몸의 시스템이 파손된 거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 그건 뿐만 개인의 의료 시스템 부하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후유증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위드 코로나가 중환자 병실 대응 의료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됐다고 경고하며 거듭 백신 부스터를 접종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 치유를 지켜보며 위드 코로나를 천천히 도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론은 항체 치료제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경증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면 빠른 시간 안에 즉시 투약하여서 이런 시스템이 진행돼야 되겠죠. 여러분,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 20만원 부근, 지금 가격 너무나 쌉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 쫄려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훌륭한 회사가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된다.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서 그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한다. 이게 사실 끝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R&D, 개인적으로도 공부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의 진수입니다. 최근 유튜브 조회수가 더 급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더 급감했고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남았어요, 조회수가. 그런데 이걸 한번 훑어보면 그만큼 시장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극히 드물어진 거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20만원 부근이에요. 지금 가격 너무나 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 쫄려야 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회사가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될 때,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 미래 가치보다 현저히 싸질 때 정말 좋은 주식이 되죠.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입하여서 그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한다. 주식 투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의 진수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공부와 경험과 데이터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조회수 정말 많이 급감했어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래량도 급감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90%에 이른 사람들이 단지 주가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에 집중을 합니다. 단지 비단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그렇죠. 현상과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 또는 겉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세뇌를 받았던 거겠죠. 다시 주가로 돌아와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셀트리온은 이면에 본질에 지금 레키노라의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신약 개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회사에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공매도의 작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매도의 작업도 그 한계치는 숫자를 찍어낼 때 그때가 한계치라고 말했고 3년에서 4년의 박스권, 이 셀트리온의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은 증명되어 왔고 2008년도에 상장하고 50배의 주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 매출액 2조에서 20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그 이면의 본질에는 레키노라의 신약의 유럽 승인과 숫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반토막으로 만들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며 우리 뇌 속에도 실제 유럽 승인이 나고 또는 팔릴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램시마 때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불가능하다는, 항체는 의약품 구조상, 분자 구조상 케미컬 의약품 대비 800배 이상 복잡한 구조였기 때문에 세계 생명과학자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 부분을 유럽에서 증명해냈고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하한가 몇 방을 치면서 셀트리온을 밀어버리게 되죠. 실제 유럽 승인 나겠냐? 유럽 승인 나면 오리지널을 제끼고 팔리겠냐? 그러나 우리는 실력으로 다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주가 20만원 부근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지금의 현재 주가로 우리의 뇌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나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력으로서, 숫자로서, 기업 가치의 성장으로서 이 모든 부분을 이겨왔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매출의 95% 가까이 해외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R&D 비용과 기업 가치와 성장으로서 모든 부분을 증명했습니다. 로비로서 이런 부분들로서 자금을 쓰지 않고 R&D, 기업 가치에 다 쏟아부어왔던 부분이죠. 우리 셀트리온의 기업 모토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주린이인데 주식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세력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중기적으로는 세력이 주가를 밴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큰 그림,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수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 성장하는 기업에,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독보적인, 시장이 커지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장기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의 훼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바이오시밀러 매년 하나씩 나오죠. 그리고 레키노라를 필두로 해서 끊임없이 신약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베터 단 한 개의 실패 없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 글로벌 유통망 직접 판매하고 케미칼 의약품의 글로벌화, 자체 생산 캐파의 5만 리터에서 60만 리터까지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매출 2조, 떨어질 때마다 매수와 저축은 언제나 유효하며 시간으로 해지하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래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을 때 주식을 최고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급락하고 있을 때도 좋은 기회이긴 하나, 많이 하락하고 이렇게 반토막까지 하락하고 그 근방에 있을 때, 지금 하락하고 이렇게 했다 좀 더 하락해 있죠. 이 근방에 있을 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박스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방에는 매출액 2조, 영업이익률 40%에서 50%,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 미래가 2030년까지 지도가 다 나와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거의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주가의 변동성만, 실시간 계좌잔고의 변동성만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고 시간으로 해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싸게 매입을 하고요, 미친듯이 사겠다고 달려들 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동행은 이보다 한 번 더, 삼성전자가 36년에서 5년 동안 950배가 갔죠. 아무도 다 쳐다보지 않을 때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달려들 때 팔더라도 손바뀜이 일어나죠. 이런 수십 번의 과정을 거치고 삼성전자는 950배의 상승을 보입니다. 결국 셀트리온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 붙이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 식약처 허가 획득.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내 패치 성분 세계 최초 패치형이다. 그래서 드디어 도내 패치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결국은 케미칼, 우리 셀트리온 케미칼 이 부분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중소제약바이오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끌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셀트리온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반도체처럼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국과 유럽이 전세계 100여 년 동안 지배했던 제약바이오 산업에 셀트리온이 그 중심이 돼서 앞으로 10년, 20년간 대한민국의 먹거리로서 세계적인 빅팜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업에, 1등 기업에 투자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쫄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주가가 반토막 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유럽 승인과 레캐노라의 수출, 그리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더뎌지게 됐지만 속도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이 보인다. 그게 바로 공매도의 작업이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 칼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변심. 그래서 조선비지의 김명지 바이오 팀장이 남겼던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임상정책과 내산전화번호가 자취를 감췄다. 전화폭탄으로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노라가 정식 허가를 받기 전까지 빨리 허가를 내라 항의 전화가 내선전화번호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쭉 안 좋다, 힘들다. 셀트리온 소액주주의 회사 충성도는 유명하다. 그런데 소액주주 비중이 60%가 넘는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해가 된다 싶으면 정부 부처에 전화폭탄을 퍼붓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민원 게시판을 도배한다. 좀 안 좋게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을 냈다. 그래서 자사주 100만 주득, 현재 셀트리온 IR 팀은 주주들의 전화 공세로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강성주의 행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정부 부처에 퍼붓던 폭력적인 행태를 방치해왔다. 이렇게 셀트리온의 극성주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우리 개인주들을 이렇게 언론에서 공격하는 부분 같아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코로나 치료 개발 과정에서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를 경영진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주가에 민감한 강성주들의 이런 행태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온 점이다. 얼마 전 만난 의료계 원로는 주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거짓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 진짜 공부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다. 선동은 잠시 통할 수 있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도 강성주들의 떼쓰면 통한다라는 논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주주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식약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항의 전화했는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떼쓴다? 이런 표현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언론과 미디어의 공격도 우린 다 실력으로 결국은 기업 가치로서 이겨왔다. 그리고 주주들은 현재
기업과 큰 그림에서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장기 동행은 그 큰 그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미디어들 나오면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공격하는 부분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부하냐고요? 방송 중 들어보라고 하세요. 또는 우리 싱크풀 게시판에 네임드 분들 글 좀 보시거나 하시거나, 또는 진짜 이유를 안다고 하면 이런 말은 할 수는 없겠죠? 영국에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세계 첫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확질 5일 이내 18세 이상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게 복용을 허용하고, 미국은 몰누피라비드 긴급 사용 여부 12월 결정 전망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얘는 렘데시비르가 떠오른다. 가격, 경쟁력, 효능과 안정성에서 단 한 가지도 만족하는 게 없다. 그쵸?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켓수를 만들었는데 이 개발을 실패했던 얘기죠. 급하게 서두르는 거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였어. 어디?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확진자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상황별로 인해서 당장 급한 나라들에게 먼저 쓰겠다는 거죠. 렘데시비르처럼. 그런데 우리 항체 치료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대일 교수가 연일 언급하고 있죠. 그쵸?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도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 이미 많이 밀렸죠?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저축의 기회로 활용하시라 늘 언급을 드려왔다. 얘네는 얘네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부분이죠. 레케노라주 EMA 승인이 중요한 이유, CTP2030 네임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굉장히 기업과 장기 동행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글을 남겨주셨어요. 레케노라주 EMA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수십 번도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셀트리온의 펀더멘탈과 그 과정을 언급해 주셨고요. 여기 제가 좀 공감하는 내용, 월봉입니다. 그래서 연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꾹 우상한다. 그리고 60일 월봉,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부분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우리는 왔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연봉으로 해서 늘 성장을 한다. 그게 셀트리온의 미래이고, 이게 삼성전자의 950배 36년간의 모습과 거의 동일했고, 그 근저에는 기업 가치의 성장이 있다. 그 부분을 1년 동안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도 최대 대차 잔고 3천만 주대에서 1200만 주, 1000만 주대, 공매도 누적 잔고 1000만 주대에서 300만 주, 400만 주대까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떨어져 와 있다. 결국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성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단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그리고 끈기로서, 시간으로서 잘 이겨내면 반드시 목적지 도착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셀트리온은 지난 10년 동안 같은 무참히 질밥인 역사 아래서도 앞으로 또 나아갔다. 못 믿겠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자란다. 상처 없이 자란 아이들은 성장해서 상처받는다.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픈 만큼 한 뼘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우게 된다. 제가 이 부분 언급드리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내공도 성장한다. 우리가 투자 인생에서 한 단계 레벨업하는 기간으로서 항상 말씀드려죠. 결론은 같다. 99.9% 큰 그림에서 목적지에 도착한다. 지는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그 근방에는 셀트리온의 세계적인 펀더멘탈, 폭발적인 기업 가치의 성장이 있습니다.